일단 주제라는 걸 먼저 보고 가면 병자호란에 대한 독창적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일단 좀 써놓고 갈게요.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야.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이러한 게 문제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본문 보기 전에 뒤로 잠깐 넘어가면은 1번 먼저 살펴볼게요. 문제. 청허선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꿈꿈꿈꿈꿈. 이것만 봐도 꿈에서 누구를 만나는구나 라고 확인되고,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꿈속에서 만나는 여인이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사연에 대해 집중하면 되겠지. 3번 A와 B에 대한 인물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의 말하기 방식, 심리를 파악하면 되겠구나. 뒤로 넘어와서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도 몽유록은 몽유록 형식을 통해 몽유록 형식이라는 건 한 인물이 꿈속에서 자아를 지닌 채 여행을 해 사람들을 만나 사연이 있어 꿈에서 깨. 병자호란 당시의 참혹한 실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전쟁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비판합니다. 몽유록이란 현실, 꿈, 현실의 액자식 구조로 인물이 꿈속에서 여러 인물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제 여기에서 그 여인에 집중하란 얘기지. 그들의 모임을 견문하고 내가 있는지 모르고 지들끼리 떠들 때가 있어.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이다. 현실과 꿈은 여러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꿈속에서 뭔가 일이 있고 물건을 받았는데 깨고 났더니 그게 내 손에 있어. 이 작품은 전란기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하면서 조선 사회가 겪은 혼란과 위기의 원인이 무능하고 부패한 한 개인에게서 찾고 지배층의 지배담론 안에서 비판의 기준을 마련하여 조선 사회의 문제를 진단한다.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당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 확인. 앞으로 넘어오자. 천천히 본문 살펴볼게요. 그냥 필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작해보자. 청허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서 주인 없는 시기는 뭐 때문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 때문에 생긴 시신이지. 가련히 여겨 수습해 줄 생각으로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지.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고 역시 전쟁의 결과죠.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다. 사, 고, 무, 친 동서남북 살펴봐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고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면서 숙식을 했었다. 시신을 수습해주며 불공을 들이고 숙식까지 할 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지. 그러면 그 시신들의 주인이 좀 감동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청어선사는 설핏 잠을 들어 꿈을 꾸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입몽.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 하며 밤 기운이 처량한 게 심상치가 않았다 라면서 배경을 묘사하고 있고 수심에 잠긴 구름, 서글픈 바람, 밤 기운이 처량합니다. 묘사를 하는데 자연물이 정서를 느끼고 있어. 이 자연물의 정서는 인물의 정서가 대변이 된 거겠지. 인물의 정서가 대변이 될 겁니다. 선사는 석장을 짚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달밤을 밝으며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죠.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랫소리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였다. 이런 게 같이 섞여 있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당연히 호기심이 생겨서 그랬겠죠. 한 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느낌표 꽝. 여자들이 꿈속에서 만난 인물들.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전쟁 이야기 하는 거니까 알겠지. 전쟁의 폐허와 피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보면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선후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죽으면 구분이 없어 서로 구분짓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여 있거나 머리가 밧줄에 묶여 있거나 한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는 애도 있고 몸에 칼날이 박혀 있어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고 머리가 부서진 이도 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어들도 있었다. 요만큼 살펴보니 어때?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 정도 되겠지. 엄청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모습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죠.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고 눈 뜨고는 볼 수 없어요. 목불인견.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처참한 외양 묘사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한 여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을 했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은요, 뒤에 자세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김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고, 그 다음에 김경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야. 그리고 유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야. 인물의 정보 정도인 거니까 얘네들은 확인은 좀 해놓자 이거지. 나라님이 피란을 했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서리법. 하지만 영탐법. 제가 운명을 달리한 것은 운명을 달리하다 죽음을 맞이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운명론적 세계관, 숙명론적 세계관. 귀신의 뜻입니까? 이것도 역시 운명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니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사대부 지배층, 즉 지배층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이다. 왜냐? 여기에 나오는 이 남편은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그래서 전쟁을 패배한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재상의 위치에 있었고 채찰사 군대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남편놈이 한 일은 뭐야? 공적인 일보다 사사로운 일을 중요시 여겨서 나란 일을 망쳤어.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곤 전혀 없었으니 아들놈이 앞날에 대한 계책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아들로 대표되는 역시 지배층에 대한
무능함,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군사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있었는데 그게 내 아들이란 이유로 높은 자리를 주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 망하지.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적병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했었지. 외부적인 조건은 그랬지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뭐야? 한 인물의 무능함 때문에. 평균만 했어도 청나라 애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아비의 잘못,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를 부정하게 한 거지.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운명이 기박한 죄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그 일이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 않아요.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를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 죄가 남았으니 죽어서 남은 죄는 뭐야? 전쟁에 패배한 거지. 천정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운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서리법. 쌓이고 쌓인 한이 옥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패배와 죽음, 아들의 악명이 남을 것이 원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면 안 돼.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말을 했다. 여기에서의 온매무새를 가듬고 있는 한 나이는 김경징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박효성이라고 하는 인물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한 부인이랑 지금 나온 한 부인은 무슨 관계야? 고부 관계야.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야. 서방님은 김경징이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역만 잇고 군사를 돌보기를 게을리하였으니 방심했죠. 근데 전쟁터에서 방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능한 거야.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귀퉁이 쇠잔한 성에 달려 있었는데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성은 남한산성 얘기하는 거겠지.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에서 말미한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남편이 죽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민군은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수를 누렸단 말입니까? 내 남편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놈 중에 한 놈은 살아있어.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의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를 않았고 그의 병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큰 전쟁, 전투를 회피했어. 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하여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 달무리 안에 있다라는 건 피란중이다 이 뜻이에요. 피란중,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전쟁 중에 군사를 통솔해야 함에도 명령을 받지 않고 싸우지도 않은 주제에 임금은 항복한 이후 더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어. 사사로운 심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는데 이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제 한 몸만 빼어 환란을 피하고 스스로 지략이 있다라고 여기며 거북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서 지냈습니다. 두려움에 전투를 회피한 거지. 이처럼 나쁜 놈들 사람 몇 명 이름 나왔죠.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조정에선 군법에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정리하자면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간신들이 전쟁 이후에 더 대접받고 있어. 전쟁 이후 대접받고 있어. 이러한 부정한 현실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이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내 한 목숨 잃은 것은 아깝지 않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인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시아버지는 아까 누구 얘기한 거야? 김유 이야기하는 거지. 중략 부분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미리 얘기할게요. 이 여인은 전쟁에서 희생당한 여인이야. 전쟁에서 희생당한 여인. 여성 발화자. 이러한 말을 써줍시다. 빙글에 웃음 지으면서 말을 해봅시다. 기억에 대한 정보니까 이제 요거 여기서부터까지가 2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는 기녀입니다. 일단 자신의 신분 소개.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 먼 거리까지 유명해.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 좋은 데만 다니지.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으니 남녀간의 밤에 느끼는 즐거움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고 하겠습니다. 라면서 전쟁 이전에는 나 행복하게 살았었지. 즐거웠어.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의였으므로 절의를 강조하던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거지.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들이우고 한 낭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절의를 강조 혹은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뜻밖의 풍파가 일어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절개 지키다가 죽었겠지. 전쟁 되면 여성들이 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 훌륭한 모임은 전쟁의 피해자 모임, 여성들의 모임, 제 분수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어 곁에서 여러분들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지조는 반드시 하늘이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탐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은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절개를 지키다. 죽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은 어떠한 능욕을 당했습니까? 3번 크게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다가 꼬라박는 패배의식을 치렀지.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대부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지들은 그런 주제에 여성들에게 절개만 강요하는 거지.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했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서리파. 이 말에 좌중의 여인들은 일시에 통곡했고 너무 참담해서 들을 수가 없었지. 들킬까 숨어서 숲속에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났는데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었다. 꿈에서 깨어나고 있죠. 각몽.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합시다. 이 소설에서 선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숨어서 사연을 듣지. 선사가 여인들 사이에서 뭔가 말을 하나? 말 안 하죠. 적극적인 발화자는 아니다. 현실의 인물이 꿈속에서 여인들의 대화를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1, 2, 3, 4번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청어선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인들이지. 여인들의 내면을 자세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관찰만 하지.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그렇다 쳐. 꿈에서 가니까. 근데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인물 간의 갈등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인물들은 자신들이 죽음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거지. 꿈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화에 드러난 잘잘못, 여인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 아니죠. 꿈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에 공감한 후 슬픔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지. 정답은 5번. 꿈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인들의 대화를 듣지만 개입하지 않는 관찰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적극적 발화자가 아니다. 이 말을 써드렸고. 2번. 그 여인 기생이었죠. 전쟁으로 인해 한이 서린 원혼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은 영예로운 겁니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절개라고 강조하고 있고,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 임금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전쟁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지난 날을 반성, 성찰하는 건 없죠? 틀린 건 4번. 전쟁에서 남성들이 보여준 모습,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대비되는 부인의 모습을 칭송한다. 멋져. 맞지? 정답은 4번. 밑으로 내려와서 A, B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A와 B의 발화자는 모두 전쟁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하며 괜찮지. 바람직한 임금이란 어때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금의 비참한 모습, 임금의 패배를 인정하는 비참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 정도. 그 정도인 거지. 임금은 이래야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4번 문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청어선사가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강가에 가서 잠들었으니까 그 근처에는 원혼들이 떠돌아다니겠지. 원혼을 만나는 꿈속의 체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괜찮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강가에 가서 꿈속에서 여인을 만난다.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청어선사가 석장을 짚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은 지배층의 담론 안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의 기준을 마련한다? 아니요. 그냥 시신을 수습해주기 위한 의도였었던 거지. 그래서 2번 틀리지. 나라님이 피란하고 임금이 성 밖에 나와 항복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소설은 사실적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조선 사회가 겪은 혼란과 위기의 모습 맞죠.
부인이 재상이던 남편이 계책이라곤 전혀 없는 아들에게 큰 임무를 맡긴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한다. 괜찮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것이다.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네가 인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맞죠? 기녀가 부인들을 향해 절개를 우러른다 라고 말하며 영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은 여자라면 절개 지켜야지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당시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을까요? 잠시 정치.